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신정부를 찾아라 들어갑니다. 76페이지요. 신정부를 찾아라.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요, 실제로 독해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파트 중에 하나가 신정부를 찾아라 들어갑니다. 자, 신정부는 뭐냐면 실제 독해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하고요, 그 다음에 신정부가 부딪혔을 때는 실제로 새롭게 말하는 신정부요. 신정보가 훨씬 더 중요한 정보이며, 여러분들 신정보 같은 경우에 있을 때마다 신정보는 반드시 그 주제와 일맥상통합니다.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연구 있죠. 그래서 new research 같은 거 나와 있죠. 우리 첫 번째 문제 봤을 때 새로운 정보, 뭐 새로운 정보도 문맥상 new information, new study라든지 새로운 study라든지 new research라든지 아니면 recent 있죠. 최근 연구는 recently 이런다. 최근에. 혹은 최근 정보는 이런 뜻입니다. new나 최근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update라든지 이런 단어 있으면 이게 신정보, 새로운 정보, 최신 정보입니다. 최신 정보가 나왔을 때는 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꼭 그게 초점을 맞춰서 글을 읽어 나가시고요. 이런 패턴의 이 신정보는 앞에 있는 구정보와는 상당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정보가 되며, 얘는 앞으로 탑픽하고 연관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탑픽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탑픽하고 관련성이 높습니다. 자, 신정보를 찾는 방식은요, 문장 구조에서도 잡아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신정보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독해에서 새로운 정보구나라는 느낌만 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를 들어가 봅니다. Bad relationship in everyday life.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나쁜 인간관계는 나돈니 생각해 합니다. 보돌수 생각해 합니다. 얘들아, 나돈니 보돌수가 있을 때는 어떤 게 신정보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not only입니다. not only는 뭐다? not only A뿐만 아니라 바로 B, but also입니다. also라는 단어가 있을 때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문장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췄겠니? 나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돈도 주었습니다. 어떻게 충격적 사건입니까? 바로 not only but also. 이게 신정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not A but B라는 표현이 있죠. A가 아니라 B다. 뭐다? 보통 사람들은 A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A가 아니라 B다. 그래서 not A but B라는 문장이 있을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어디에? not A but B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not 다음에 뭐다? A but B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역시 B에 초점. B가 신정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런 표현 있죠? not so much라는 단어입니다. not so much A as B입니다. 이 표현 혹시 알아? not so much A as B요. A라기보다는 차라리 B다라는 뜻입니다. 자, I'm not so much as a teacher. 자, I'm not so much a teacher. 잘 봅니다. I'm not so much a teacher as an instructor. 나는 선생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강사입니다. not이니까 A가 아니지. B만큼 A는 아니야. A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B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쓰세요. A라기보다는 차라리 B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B에 훨씬 더 정보를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A라고 생각합니다. but 하지만은 not so much A, A가 아닙니다. as B, B만큼 A는 아닙니다. 즉 A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A라기보다는 차라리 B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에 초점을 맞추는 센스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잡을 수도 있고요. 신정보 최신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 최신 정보는 또 어떻게 하나 구문상으로는 이렇게 구현될 수 있죠. 일반적 통념이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러나 최신 정보는 그렇지 않음을 증명해 준다. 그때 이게 통념 비판 구조에서 통념이 나오고 그 뒤에 신정보가 뒤에 나올 수도 있다. 구조상으로 보면. 단어로 보면 이런 단어 집중하고요. 구문으로 보면 이렇게 구문하시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반 문장 구조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일반 문장 구조를 봤을 때는 통념 비판 구조였을 때는 뭐다? 일반적인 통념 있죠. 통념이 구정보가 되겠죠. 통념이 구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러나라고 난 뒤에 이게 뭐다? 신정보가 뒤에 딱 따라 나올 겁니다. 신정보에 초점을 맞춰서 신정보에 따르면 그게 아니었다. 신정보가 구조에선 뒤에서 뭐다? 주제 문장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챙겨두시고요. 들어갑니다. Bad relationship in everyday life.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나쁜 인간관계란 나돈입니다. Unpleasant. 나돈이 생각합니다. but 생각합니다. 자, 불쾌할 뿐만 아니라 역시 wasteful, 소모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 얘들아? 지금부터는 인간관계가 나쁘면 서로 짜증이 난다는 내용이 나왔을까? 아니면 소모적이라는 내용이 나왔을까? wastefully, 똑같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쌤수도 옵니다. 인간관계가 나쁘면 어때요? 기분 나쁜 건 당연하죠. 기본 정보입니다. 구정보입니다. 하지만은 소모적이다. 걔를 피하러 가니까 시간 소모적이죠. 버스 타고 갈 걸 걔 때문에 막 도망쳐서 뭐다 택시 타고 가면 돈 소모적이고 막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굉장히 에너지 정신 에너지 소모적이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B번 말함. as 나와 있습니다. as 뭐뭐처럼 이런 뜻입니다. as 동을 붙입니다. 뭐뭐처럼 이런 뜻입니다. storm following storm, 폭풍을 뒤따르는 폭풍. 그 다음에 succeed는 연속하는 이런 뜻입니다. 파도에 연속하는 파도가 됐습니까? give additional hardness, 추가적인 견고함을 줍니다. 누구에게? 어디에게? 쉘입니다. 진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개에게 추가적인 견고함을 주듯이 이런 뜻입니다. 얘들아, 파도가 어떻게 팍 치게 되면 그 진주 어때? 진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지? 어떻게 진주가 만들어지지? 진주도 원래 조개에 모래가 들어가서 아프잖아. 이게 상처가 나면 상처를 뭐다 커버하기 위해서 액이 분비되잖아. 그래서 그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진주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파도가 팍 치면 어때? 더 아프잖아. 하면 어떻게 돼? 엄청나게 액을 맡은 조개가 이렇게 조개가 진주가 이따만해요. 파도가 치면 칠수록. 이건 우리 기본적으로 아는 구정보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가 뭐죠? 그렇게 하듯이 인생의 파도와 폭풍은 바로 뭘 더해줍니까? 인간의 인격에 force, 힘을 더해줍니다. 이해되죠? 이 글의 주제는 인간의 인격이야 파도야? 인격. 조개야 파도야? 조개야 인격이야? 인격입니다. 진주도 아니고 인격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7번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요. 이걸 연결사적으로 접목을 해볼까? 연결사적으로 접목을 해보면 신정보는 또 연결사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신정보라는 것은 연결사 넣기에서 이런 걸 항상 많이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볼까? 나중에 또 하겠지만은 연결사 중에 similar이라는 단어 참 중요하죠. similarly 뭐다? similarly 이와 유사하기라는 뜻입니다. 이와 유사하기. 이와 유사하기라는 뜻은요. 앞에는 뭐 나오니? 샘수도입니다.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비유가 나올 겁니다. 봐봐. 똑같은 겁니다. 자, 진주를 포함하는 조개 있죠? 진주를 포함하는 조개가 파도가 막 치게 되면 훨씬 더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강해진다는 내용이 나오겠지.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뭐다? 인간의 뭐다? 캐릭터. 인간의 인격도 뭐다? 인생의 뭐다? 파도가 치면 어떻게 돼? 자, 소재는 같아. 봐봐. 소재는 같아 틀려. 소재는 같아 틀려. 앞에는 진주고요. 뒤에는 뭐다? 인격입니다. 소재는 반드시 여기서는 다르게 됩니다. 소재 다르죠? 시밀러리의 특징 뭐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글의 뭐다? 초점 뭐지? 진주와 이 글의 소재입니다. 초점 뭐지? 파도가 치면 강해진다는 거죠. 밑에 이 소재는 뭐지? 인간의 인격입니다. 이게 초점 어디에 맞춰진 거지? 역시 파도, 인생의 파도가 치면 강해진다. 내용은 동일, 반드시 동일할 겁니다. 이해되죠? 이게 바로 similarly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해됩니까? 소재는 동일합니다. similarly 특징은 반드시 뭐가 동일하다? 소재는 동일합니다. 소재는 동일하고요. 반드시 뭐는 다르다? 뭐? 초점은 다를 겁니다. 그렇죠? 뭐야? 아이씨, 잘못했잖아. 소재는 반드시 다르고요. 소재는 반드시 다르지만은 소재는 다르지만은 뭐는 같다? 초점은 동일할 겁니다. 동일. 선생님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한자. 보기 힘든 한자입니다. 분사 구분할 때 분자 우리가 한자로 썼을 거예요. 그지? 초점은 항상 동일합니다. 어떤 내용? 뻔해도 캐릭터도 파도가 치면 강해진다는 내용 나올 겁니다. 그치? 이것처럼 앞에 게 뭐지 얘들아? 비유입니다. 비유가 나왔을 때 비유는 무슨 정보야? 무슨 정보? 구정보고요. 뭐가 신정보야? 항상 뭐? 바로 이게 밑에 있는 내용이 있죠? 이게 바로 현실이 신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신정보에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similarly도 마찬가지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정보를 찾아내는 방식을 공부해봤습니다. 됐죠? 자, 이 글의 주제는 바로 인생의 파도가 캐릭터를 강하게 한다 이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신정보에 집중해서 글을 읽어나가는 패턴이 중요하다. 끝났습니다. 우리 책의 76페이지 한번 풀어봅니다. 응? 응? 풀어본다고, 내가 풀어본다고, 숙제했다고? 숙제 다 해보는 거 당연하지. 내가 풀어본다고, 풀지 마? 숙제에서 뭐 해주지 마? 닥쳐. 자, 들어갑니다.
How much one can earn is important, of course. 얼마나 많이 사람이 벌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얘들아, 돈 많이 얼마만큼 버는지 한나야 어때? 얼마만큼 네가 돈을 많이 벌지 앞으로? 중요하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한나가 오늘 몸이 안 좋다. 한나 컨디션 안 좋지? 맞지? 오늘 좀 약간 안 좋은 날입니다. 좀 우울한 날입니다. 그치? 맞지 한나야? 맞잖아. 딱 보면 안다 얘들아. 매일 우울한 날. 딱 보면 너네 평소 패턴은 틀리잖아. 너 선생님도 알지? 야, 선생님도 가끔씩 딱 들으면 어때? 아, 선생님 오늘 우울하구나, 힘들구나. 저 새끼 술 마셨구나. 이거 다 알지? 나 알지 않아? 언제 강의인지 알아? 독해 이 강의, 아킬레스 첫 강의 했을 때. 그때 얼굴 봤니? 한번 다시 돌려서 봐봐. 그게 얼굴이니? 나 깜짝 놀랐다. 완전 피폐해가지고요. 정말 힘들게 강의하는 거야. 그날 했으면 1시간인가 2시간 자고 왔잖아. 그치? 와, 몰랐구나. 자, how much one can earn? 알았어? 얼마나 많이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지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there are other equally important consideration. 또 다른 동등하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뭔데? 신정보가 되겠죠. 여기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신정보를 잡아야 되겠죠. 그게 뭔데? neglect of which입니다. which는 뭘 나타내죠? 앞에 있는 consideration을 나타냅니다. 그 생각, 고려, 이것에 무시입니다. neglect.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frustration, 좌절감을 만들게 될 겁니다. in later years, 나중에요. 이거 무시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신정보 무시하면요. 그게 뭔데? Where there is genuine interest, K1입니다. 끝났습니다. genuine interest, K1입니다. 끝났죠? 진정한 관심 있는 곳에, 그곳에서, 이 말이 where입니다. where은 뭐 많은 곳에서라는 부사입니다. 접속 부사, 뭐 많은 곳에서. 이런 거 when이 있으면 뒤에 콤마 나오는 거 알죠? 똑같은 거야. where is도 콤마 나오는 거야. 뭐 하는 곳에서란 장소를 나타냅니다. 사람은 diligent입니다. 열심히 근무하게 일하게 될 겁니다. without even realizing. 그걸 깨닫지도 못한 채. 얘들아, 그걸 깨닫지 못한다. 이트는 뭔데?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로 깨닫지 못한 채 열심히 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뭐다?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도 모르지 막 하고 있지. 남들 봤을 때 우와 쟤 그랬네 그치?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야. 재밌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K2만 잡으면 됩니다. K2가 뭘까? 자, 우리 아까 전에 genuine interest 나와있죠? 진정한 관심 이런 뜻입니다. 정답 뭐죠? 바로 즐거움 화습작 보냅니다. 2번 즐거움 됩니다. 자, where there is genuine interest 나와있죠? 진정한 즐거움이 있을 때, 관심 있을 때 사람은 근무를 열심히 합니다. In such situation, 그러한 상황에서 뭐가 뒤따릅니까? 성공이 뒤따르죠. More important than success.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which 일반적으로 promotion, increase in salary. 이때 which는 뭘 나타내죠? 성공입니다. 성공은 일반적으로 뭘 의미하죠? promotion, 뭐죠? 진급이나 봉급 증가를 의미하죠. 인상을 의미하죠. 근데 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죠? more important than success 오른쪽에 있는 콤마부터 버립니다. which부터 salary까지 버립니다. 뭐가 보입니까? 바로 is라는 단어 보이죠? is 버 있습니다. 동사입니다. 주어를 고르시오. 주어가 뭐죠? 주어가 뭐지? 바로 happiness. 이게 주어입니다. 무슨 도치? 앞에 있는 more important 밑에 쓰라 형용사. 형용사는 품사가 뭐지? 뭔데요? 형용사는 보호죠? 보호도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보호도치 뭐죠?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happiness. 원래 문장은 happiness is more important than success. 자,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행복이 성공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떤 행복? 행복 동을 뱉습니다. K2입니다. 바로 화살짝 보냅니다. number 2 답이죠. 첫 번째는 interest가 즐거움이죠. 그 다음에 행복 됐죠? K1, K2 잡았죠?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자, which can only be found in doing work입니다. that one enjoy for its own sake. 자, for its own sake는 그 자신을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때 is는 뭘 나타내죠? work입니다. 그 일 자체의 sake는 원래 뜻이 이익입니다. 일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이 즐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for its own sake는 그 자체를 위해서 이 말이죠. 일 자체를 위해서 즐기는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행복감, 이것이 사실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맨 마지막에 not merely only니까 단지 그것이 가져다 주는 reward, 보상, 이것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알겠죠? 단지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됩니까? 이때 reward는 뭐죠? 돈이죠.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일 그 자체로서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거기서 발견될 수 있는 행복이 more important than success. 성공보다 더 중요하죠. 문장이 꼬여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지? 두 단어? interest, happiness. 이 두 가지만 가져가시면 되죠. 자, 2번 들어갑니다. 앞에 우리가 구정보가 뭐였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가 뭐지? 직장에서 중요한 게 뭐지? 돈이죠. 작가는 뭐다? 새로운 정보를 이야기하고 싶다. 돈보다 뭘 강조하고 싶다? 그렇죠. 돈보다는 뭐? interest and happiness. 넘어갑니다. 자, 2번 들어갑니다. 2번 블랙박스 문제였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블랙박스. 옛날에 한참 모의고사 문제집의 그치? 선두주자였죠. 이제 망했죠. 새로운 업체가 나타났죠. 그 업체랑 계약서도 쓰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 찾아가 보니까 없어. 자, pregnancy may be uncomfortable. 임신 밑에 선택지입니다. responsibility during pregnancy입니다. 자, 이거의 소재는 뭐죠? 임신 동안의 책임감. 이거의 소재는 임신입니다. 초점은 책임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physical discomfort during pregnancy. 임신 동안의 뭐다? 육체적 불편함입니다. 뜨죠? 임신의 소재입니다. 근데 뭐 초점이 몸이 불편하다. 뼈가 띵띵하니까 그치? 3번 들어갑니다. 임신 소재입니다. 스토밍 폭풍적이지만 하지만 소중한 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초점이죠. 자, 아이를 기르는 것에 관한 새로운 통찰력. 아이 기르기가 소재입니다. 임신하고는 다르죠? 기르기입니다. 소재가 완전 다릅니다. 기르기. 아니, 끼야 기르기 말고요. 기르기 아빠도 아니고요. 기르기가 뭔데? raising 키우는 거 말이야. 재미없네 이것도. 자, 아이를 기르는 것. 이것에 있어서 새로운 통찰력. 이것의 소재 기르기. 앞에 있는 초점은 insight, 통념. 뭐다? insight, 통찰력입니다. 5번은 소재는 임신입니다. 바로 부부들에게 졸라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다. 5번은 답이 아니겠지. 얘들아, 그럼 이거의 소재는 뭐지? 몇 번 일치하지? 1번, 2번, 4번, 5번, 1번, 2번, 3번, 5번 일치하고요. 4번 탈락입니다. 임신에 대해서 우리는 뭐만 잡으면 돼? 초점만 잡으면 됩니다. 그 초점이 중요한 게 바로 뭐죠? 신정보였다. 이 지문에서는. 이해됩니까? 임신은 불편합니다. Not only physically,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역시 임신은 어떻습니까? 불편한 시기입니다. Occasionally, not only 보도록 수 있으니까 어디가 더 중요한 정보야? 바로 emotionally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좋겠다, 그렇지? 육체적으로 불편한 건 다 알지? 근데 뭐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emotionally에 초점을 더 맞추면 되겠다. 뒤에 봐라. 다 emotionally에 관련된 내용이다. 육체는 아무 것도 없다. 정신 내용입니다. 가끔씩 당신은 wish입니다. 자, wish 플러스 가정법 나오는 거 알죠? had never decided to have baby. 아이를 가지기로 결심을 하지 않았었다면 하고 바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를 임신을 하면 힘드니까 임신을 네가 죽일 놈 네가 왜 나를 임신시켰어? 남편을 막 때리고 그럽니다. 차라리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치? 이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챌린징입니다. 스트레스는 이제 정신적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죠. 이 스트레스는 도전적입니다. but 삼각형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정신적 측면에 맞추어서 마이너스에 플러스야. 챌린징은 마이너스면 되겠죠. 마이너스입니다. but 뒤에는 뭐 나오겠니 지금부터? 플러스입니다. 정답은 fresh 밑줄 칩니다. 플러스입니다. new understanding 플러스입니다. 밑에 있는 insight 플러스입니다. 다 정신적 좋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pregnancy is learning time 배웠나? 임신이라는 것은 배우는 시기 플러스입니다. 다 연결시켜보면 정신적으로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 그 밑에 봐라. 밑에 세 번째 increase a kind of emotion. 나는 찾았나? emotional ripening 밑줄 씁니다. 뭐죠? 플러스입니다. 바로 감정적으로 ripening 뭐죠? 성숙의 시기랍니다. 당신에게 뭘 주는? strength, 힘을 주는 sensitive awareness, 민감한 인식을 주던 힘과 민감한 인식을 줍니다. 뭐 할 수 있는 인식입니까? take on responsibility, 책임을 지다는 뜻이니까 새로운 생명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민감한 인식과 힘을 주는 감성적인 성숙의 시간이 임신의 시간입니다. 만약에 임신을 하는 순간 일주일 뒤에 아이를 낳는다. 그럼 걔는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임신 동안에 아이와의 교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성숙되지 않기 때문에 아가 뭐다 짜증내면 뭐다 막 뒷꼭지 물잖아. 그럼 때리고 그럴 거 아니니. 그리고 자다가도 다리 턱 올려놓고 애 숨 막혀 죽고 그럴 거 아니니. 근데 임신을 하는 동안에는 아이와 교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알아? 엄마들은 다른 차가 빵빵거리고 온 소리가 있더라도 잠은 깨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하면 벌떡 일어납니다. 바로 이게
sensitive awareness. 민감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뭐다? 얼마나 힘들게 하더라도 어때? 자기는 참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게 되는 게 임신의 기간이 정신적으로 여성의 성숙기입니다. 그 성숙기를 거치지 않으면 여자는 아이를 돌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여자는 반드시 임신을 해봐야 어른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린 나이는 말고요. 그리고 남자는 반드시 뭐다? 군대를 가야 어른이 됩니다. 맞죠? 어르신 안 그러세요? 군대를 갔다 오면 진짜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는 군대를 갔다 와서 하는 게 가장 안전빵. 선생님도 수술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군대를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가서 갔다 오고 난 뒤에 목표가 분명하고, 군대 갔다 오면 군인 정신 알죠? 지긋한 군대 간 남자 군대 갔다 하기 전에는 사람도 일단 아닙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어른이 아닙니다. 아직 악합니다. 자, 내 생각은 그렇다. 자, 이번에 주제는 뭐죠? 답은 임신인데, 정답은 뭐다? 3번. precious가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개념의 큰 개념 아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소중한 구체적 개념이 있죠. 정답은 number 3가 됩니다. 쌤수도 옵니다. 임신은 육체적으로 불편하다는 구정부 누군 다 알지?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성숙의 계기니까 새로운 거 배웠지? 바로 이겁니다. 수능은 학생들한테 새로운 정보를 주어서 뭔가 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수능 지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버릇이 통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개념들은 수능 지문에 내게 되면 박 교수 뭐 그렇게 다 아는 내용을 지문으로 선택해서 너 무식하구나 이렇게 할 텐데, 진짜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탁 지문에 보게 되면 야, 지문이 뭔가 생동감 있고 멋져 보이지 않겠니? 그래서 신정보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사실과 의견 구분하라 되어 있죠. 사실 의견.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칠판을 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의견 이 두 가지는 실제로 이제 해석이 되는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데, 사실 의견을 구분하라 되어 있죠. 사실 의견.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요. 증거가 많이 있으며, 과학적 실험이 가능하고, 그런 사실이 그의 주제겠냐, 아니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요. 개인적 의견이고요. 또 아주 변태스러울 수 있는 그 의견이 그의 주제일까? 팩트야, opinion이야. 뭐가 주제가 될까? 쌍꺼풀. 뭐가 될까? opinion. 잘했습니다. 미안해. 쌍꺼풀 미안해. 공개적으로 비난해서 미안해. 쌍꺼풀이 크고 그렇다는 졸리면 쟤는 쌍꺼풀이 말리게 됩니다. 알겠지? 원래 눈이 동그래서 똑바로 있다가 차츰 쌍꺼풀이 이렇게 주름이 생겨 말리기 시작하면 꼬이게 돼. 나중에 막 나도 놀라면 무섭습니다. 수업하고. 그렇지. 자. 어떤 거냐면요, 항상 의견이 글의 주제가 됩니다. 우리는 무슨 말 하는 거야? 이 글이 있죠. 이 글을 텍스트라 생각하지 말고 글 쓴 사람이 말을 한다. 구어체라고 바꿔봐.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표면하고 속에 어떤 이놈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대충 알지? 그런 식으로 우리 글을 쓴 텍스트를 통해서 작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만 뽑아내면 된다. 텍스트는 중요하지 않지. 이 텍스트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생각을 뽑아내는 기술, 이게 바로 도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가가 어떠한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더라도 우리는 그 객관적 사실보다는 바로 작가가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작가의 의견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팩트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작가 의견을 지지하는 게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념 비판구조 봐라. 통념 비판구조.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봐. 통념 비판구조였을 때요. 통념 비판구조 봐봐. 이런 것이었을 때 봐봐. 일반적인 통념은 팩트 오피니언이야. 팩트 오피니언이야. 뭐야? 일반적 통념? 응? 하나야. 우울한 하나? 응? 그렇지. 통념은 일반적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그러나 한 연구 실험에 따르면 실험이 나옵니다. 실험은 지가 사실이야, 팩트야. 실험에서 뭐다? 그 통념이 잘못됐다고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 실험은 지가 뭐다? 사실이야, 통념이야. 사실이야, 의견이야. 실험은 팩트입니다. 맞죠? 이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thus 이렇게 나는 주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거는 뭐다? 사실이야, 의견이야? 의견이 되지. opinion.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게 opinion. 그러면 사실 중에서도 일반적 통념의 안 좋은 사실이 있고 작가의 주장을 보다 뒷받침하는 좋은 사실도 있겠지. 이런 건 옥성은 알아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독해에서.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 의견 나와있죠. 우리 책에 fact 나와있습니다. 밑에 opinion 나와있죠. opinion 별표 받고요. 바로 opinion에 초점을 맞추고요. 밑에 강한 의견은 주제다 되어 있죠. 강한 의견은 주제다. 행함 쫙 추론합니다. 바로 이 의견 중에 쌤 수도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작가 글을 쭉 읽어 나갈 때 글을 읽어 나갈 때 쌤 쓰다 봐라. 팩트가 많아. 그 팩트 중에 옥석을 가려야 돼. 팩트요. 팩트 중에 팩트가 이거는 그치? F4입니다. F1, 2, 3, 4, F4. F4가 뭐지 원래? flower 4지. 맞잖아. flower 4가 F4가? 곧 남자 4명이 나오나? 그게? 누구 나오죠? 구하라, 구혜선, 구준표. 나오잖아. 다 굿이 아냐? 굿이 가족 맞지? 뭐 아닌가?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좀, 옥석. 이게 좋은 의견, 나쁜 의견 빼내고, 좋은 의견, 이렇게, 좋은 사실, 나쁜 사실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중에 작가 이게 봐라. 어피니언 봐봐. 어피니언이 조금 있어. 이 중에 어피니언이 조금 있어, 어피니언. 어피니언이 조금이라도 네가 뽀록이 나잖아. 이걸 드러나면 이걸 확대시키면 무조건 이게 어피니언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주제가 되는 거야. 작게라도 작가 의견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 알잖아. 말은 겉으로는 이렇게 해도 자기 의견이 조금 표시나는 말을 하는 게 있지. 무의식 중에. 그거만 확대시키면 그 사람 본 심정을 알 수 있지. 똑같은 거야. 독해할 때도 작게 의견이 나더라도 뽀록 나면 미안하다 전문용어를 써서 뽀록. 아무튼 뽀록이 제일 어울리는 단어야. 최대한 정보를 안 주려고 할 거야, 출제자는. 근데 그 의견을 약간 뽀록 낸단 말이야. 그럼 뽀록을 확대시키면 그게 주제 의견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뽀록 나지 않고 의견이 아예 의견이 엄청 큰 의견이, 강한 의견이 나타나면 100%지. 볼 필요도 없지. 그런 강한 의견, 이겁니다. 행함 치라라. 가치 판단 형용사 나온다. 자, 행함 쫙 치랍니다. important, necessary, significant, crucial, essential, vital, 행함 쫙 치랍니다.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글의 주제 문장과 아주 가깝습니다. 왜? 강한 의견이니까. 그 다음 밑에 특징 2 봐라. 최상급 행함 추천합니다. 최상급하고 밑에 봐라. enormous, tremendous, immense 행함 추천합니다. 엄청난이라는 뜻입니다. 얘들아, 글을 쓰는데 엄청난 파괴가 있어 왔습니다. 작가 의견이 뽀록나죠? 환경오염의 엄청난 파괴는, 알겠니? 엄청난 손실을 하면 이게 아깝다 이 말이지. 엄청난 외워두시고요. 자신의 의견 I 나와있죠. I, my 행함 치답니다. 이런 나의 의견이 표시되어 있는 이런 문구가 있으면 그게 주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확신의 조동사 특징 4 봐라. should, must, have to, need to 행함 쫙 치답니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작가 의견이 세게 나오니까 주제 문장과 가깝다. 그 다음에 특징 연결도 합니다. 연결도 행함 치답니다. 역접, 대조, 양보라는 구조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약, 결론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역접, 대조, 다 중요한데, 다 행함 치더라. 역접, 대조부터 요약, 인가, 다. 이런 연결로 나오면 뒤에 주제 문장 참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문장 구조, 넘버 6. 다 외워야 된다, 연결어. 자, 연결을 모르는다. 중에 역접 봐라, 역접 봐라. 혹시 이거 모를까봐. still이라는 단어 보이지? 여전히라는 뜻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다. 조심해야 된다. 연결로 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 내 모든 우리 팀의 내 승리는 내 마지막 이 화살에 달려 있습니다.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my rival, 나의 적은 looked very calm, 아주 진정되어 보였습니다. 알겠네. 그때 still이 나왔습니다. instead는 오히려라는 뜻도 있고요. 됐죠? in fact, 별표 박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통념을 비판할 때도 많이 쓰죠. 통념이 있습니다. in fact, 사실은,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in reality도 마찬가지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할 때 in reality. 이런 표현 잘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특정 문장 구조 특징 6 봅니다. 자, 강조문 나와있어. 자, it is 행함 처리합니다. 오른쪽에 that 행함 표시합니다. 강조문 잘 챙겨두라. it is 때 강조용법. 그 속에 나의 법비 삼각형 합니다. 정말 중요한 구조죠. 전형적인 it is 때 강조 속에 나의 법비 있는 구조 외워둬라. 자, 해석해 봅니다. it is not the time but the will. That is wanting. wanting은 부족한 이런 뜻이니까.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의지야. 이런 뜻입니다. 이거의 주제, 토픽 뭐지? 부족한 것은. 얘들아 공부할 때 실제로 부족한 것은 시간이야? 그것이 아니라 바로 뭔데? 너희 의지였던 것이었다. 이 글의 주제는 will. 알겠나? will 답입니다.
자, 명령문 develop attitude. 모든 문제는 해결책이 있다라는 그런 태도를 발전시켜. 명령문은 주제 문장입니다. 이것의 태도는 모든 문제는 해결책이 있다는 긍정적 사고방식의 주제입니다. 의문문 나와있죠? 학교 붕괴하는 학교 있죠? 학교 붕괴의 중요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글에 작가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지? 학교 붕괴의 원인입니다. 글의 주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지금부터 의견 사실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합니다. 자, 준비 1번. 자, 1번, 2번 직접 확인해 보고요. 시간은 30초입니다. 밑에다 쓰세요. fact, opinion. 아시겠죠? 자, 우리 앞에 의견 한번 찾아봅니다. 자, 1번 per capita income of South Korea. 한국 있죠? 자, South Korean. 한국인들이 뭐다? 1인당. 캡은 머리니까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소득은 탑은 뛰어넘다. 꼭대기를 뛰어넘다. 국민소득은 $10,000 작년에 뛰어넘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1997년 IMF 알죠? 재정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10,000를 뛰어넘었답니다. 자, 이거 팩트입니까? 오피니언입니까? 사실이죠?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통계청 가보면 증명할 수 있죠. $10,000 확인해 볼 수 있죠. 팩트입니다. 맞죠? 의견입니다. 그러면 밑에는 뭡니다. 밑에는 팩트가 의견이니까 적어도 38개 주가 결심했습니다. 터미널 일 페이션트는 바로 말기 환자입니다. 터미널, 종착역, 즉 터미널에서 아픈 환자들 아니야. 노숙자 아니야 이거. 즉 터미널 일 페이션, 말기 환자에게 권리를, 메디컬 트리트먼트니까 의료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결심했답니다. 얘들아, 38개 주가 말기 환자에게 우리 이거 할머니처럼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결심했답니다. 팩트 오피니언. 증명할 수 있어? 의료 기록 보면 각 주의 법안을 통과해 보면 38개 주를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말기 환자한테 이런 권리를 주었는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오피니언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지 알아? 38개 주가 말기 환자에게 죽을 수 있는 권리, 의료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중앙에 뭐가 있니? sensibly 동을 붙입니다. 합리적이게도 이거는 작가가 옆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쌤씨도 봐라. 38개 주가 말기 환자한테 메디컬 트리트먼트, 의료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 이렇게 되었을 때는 팩트입니다. 하지만은 얘들아, 38개 주가 말기 환자에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주었다는 거, 뭐다? 참, 얘들아. 38개 주가 말기 환자한테 참 잘하게도, 분별력 있게도, 참, 얼씨구나. 권리를 줬대, 얘들아. 참 분별력 있지 않니, 이거? 참 훌륭한 합리적인 조치 아니니? 이렇게 말해버린 거야, 한 단어가. 그래서 이 아까 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했니? 뽀록. 알겠나? 뽀록이 났다, 알겠니? 센스블리 때문에. 그래서 작가는 말기 환자에게 의료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찬성하고 이게 센스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 주제가 뭔지 알아? 바로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권리를 주어야 된다. 이게 주제 문장이었다. 실제로. 어때 얘들아? 자, 작가 의견 어떻게 읽는지 알겠니? 그렇게 읽어가는 겁니다. 들어갑니다. 자, 80페이지 들어갑니다. 여기서 작가 의견 볼게요. 뭐 그림을 복구하는, 그쵸? 복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훈련받은, 기술에 있어서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But, 그러나, they would have to입니다. have to를 줄지라 작가의 의견을 나타내는 강한 의견이죠. 반드시 original painter to know exactly what to do with the work at hand. 손에 들고 있는 그 작품을 가지고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는 원래 작가가 되어야 됩니다. original painter, 동을 붙입니다. K1입니다. 글의 주제 문장입니다. 쌤 추도해봐라. 그림 복구가는 아주 훈련받은 그런 프로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죠? 그들은 반드시 원래 작가의 의도 그대로 원래 작가가 되어야만 해! 작가가 말하는 겁니다. 강하게. 알겠니? 됐습니까? 자, 선생님 주도입니다. 원래 작가가 되어야 된다. 선택지 살짝 봅니다. 아까 전에 뭐죠? 선택지 1번 트레이닝마다 페인터 화가를 훈련시키는 것. 이게 뭐지? 글의 소재입니다. 방식 S동글배. 뭔데? 나열구조. 초점이죠. simplest law pursuing painting. 그림을 감상하는 겁니다. 초점은 그게 단순하다는 거죠. 자, 3번 들어갑니다. 먼지를 제거하는 게 소재입니다.
기술들, 먼지 제거 기술, 툭툭툭 이렇게 치는 먼지를 툭툭 서로 또 먼지를 툭툭 기술을 갈아줘. 말이 되는 소리 먼지 제거 기술요. 4번 원래 작가의 의도 있죠. 의도로 남아있는 것 4번이 답입니다. 자, from the fake니까 뭐죠? original 원본을 가짜 fake 짜가로부터 구분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K2를 찾아봅니다. 밑에 technical aspect of the work입니까? 그 작품의 뭐다? 기술적 측면, such as는 예시니까 더 반다. 예시 속에 있는 dirt removal이 있으면 선택지 답은 절대 아니겠지? 자, 이런 측면은 straightforward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솔직한, 간단한 이런 뜻입니다. straightforward. 자, 먼지 제거 같은 그런 일의 기술적 측면은 단순합니다. What is important? 동을 배십니다. important가 있으니까 작가 주장을 나타내는 의견을 나타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죠? Bring painting back to original. 동을 배십니다. original 원래 의도로 그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장 연결 고리가 어때? 그 뒤에 문장 연결 고리가 어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they have to decide. 뭔데? 지금 또 해야 되는 일은 뭔데? 바로 원래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겠죠. 버려야지. 문장 연결 고리를 찾았으면 버려야지. 대충 읽어가는 거야.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인용구가 나와야지. 기억나나? 우리 도쿄혁명에서 배웠다. 인용구가 후반부에 나오면 100% 글의 주제입니다. 바로 밑에서 두 번째 artist intent 동을 보시면 K3입니다. 됐죠? 답은 number 4가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잡아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영화 봤나? 인사동 스캔들요. 정말 대단한 복제 복원하는 엄청난 초컴퓨터였죠. 그런 것들을 갖고 합니다. 인사동 스캔들. number 2도 합니다. 자, 그 이유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 소재고요. 미래 예측 능력이죠. 현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 현재가 소재고요. 초점이 어떻습니까? 미래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란 말이면 현재가 미래 예측할 수 있는 선각자 필요하다 나와있죠. 이 글의 소재는 뭐죠? 선각자, 미래 예측 선각자가 소재가 되는 겁니다. 어떻다고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잘못된 진단은 큰 불행, 잘못된 진단 됐죠? 이게 소재입니다. 어쩌라고요?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미래에는 정보를 넘어갑니다. Even our most highly educated guess입니다. 쌤수도 옵니다. 아까 전에 내가 인용구 있잖아요. 인용구 배우더라. 인용구는요, 인용이 다운표가 나오면 100% 주제가 된다는 생각보다요, 7번입니다. 인용구가 앞쪽에 있잖아. 앞쪽에 인용구가 있으면, 이건 뭐다? 일반적인 통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다? 이게 도입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게 뭐다? 쌤수도 봐라. 도입일 수도 있고, 이게 뭐다? 이게 주제 문장일 수도 있다. 이건 어떤지도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일반적 어떤 보통 사람들이 통념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다 주제 문장을 뒷받침하기, 그건 작가 마음이니까 모르지. 근데 맨 뒤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이거는요, 100% 뭐지? 탑픽을 서포트, 부연, 지지하기 위한 그 내용이면 틀림없습니다. 왜? 실컷 주제 문장 이야기하고, 주제에 위반되는 이야기 하면서 끝을 맺겠니? 그러지는 않겠지, 사람이. 그래서 후반부에 다운표 있으면 100%마다 주제 문장, 이거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Even our most highly educated. 이건 해석이 안 되거든. 후반부에 다운표 있으면 답 찍으라 하게나. 뭐 어쩔 수 없잖아. 어차피 틀린 거니까. 그치? 뭐 이런 이야기다, 이 말이야. 아이씨, 또 아니면 어쩌지? 대부분은 그렇다. 우리 대부분은 뭐다? Most highly educated. 겠습니다. 가장 교육받은 그런 추측은 가장 훌륭한 추측 말이야. 교육받은 추측보다 똑똑한 사람이 하는 추측조차 재난스럽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뭐라 말했니? 예시라는 거 알겠지? 이건 어떤 거에 대한 예시야? 똑똑한 사람의 추측에 실패했다는 예시가 되는 겁니다. There is no chance nuclear energy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obtainable. 뭔데? 핵 에너지 같은 게요. 핵 에너지가 손으로 획득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 없대요. 근데 실제로 북한도 획득했잖아. 거짓말이지, 아이신나요? 내가 이해됩니까? 이건 일반적인 예시나 통념이다. 도입 배경이죠. 자, why predicting the future so difficult입니다. 의문문은 작가 주장이니까 조심해라. 왜 미래를 선미마다 예측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Would it be smart not to try to guess what's coming next? 두 번째 의문문이 작가 의견이 들어있는 겁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올지를 추측하지 않는 것이 똑똑한 일일까요? 쌤 봐라. 글쓴 사람이 그러면 이런 똑똑한 사람도 예측이 틀리는데 우리가 예측하지 말까?
이게 더 예측하지 않는 것도 좋을까? 물어봤잖아. 이게 무슨 의문문이야? 수사 의문문이라고 들어봤나? 그럼 예측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 의문문을 표시하는 거였잖아. 에이, 그런 거 있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 성경 규절에 나오잖아. 한 여자가 간통을 보면서 돌을 던지잖아. 사람이 여자가 피 터지고 막 돌을 던지잖아. 엄청나게 다치는 그 여자를 보면서 예수님 지나가실 때 뭐라 그랬니? 누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나오시오. 누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일까? 던질 수 없다는 말이지. 다 죄인들이니까. 알겠나? 이 질문을 들었던 맨 뒤에 있는 바보가 예수님이 부탁을 하네. 저요,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제가 잘 못 던지지만 최선을 다해볼게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 상황이 어색해진다. 예수님조차 퍽 웃게 될 거다. 그렇지 않아? 병신 그러겠지. 예수님이 뺨을 때리겠지. 요놈! 알겠니? 그 말은 못 던진다 이 말인데 이해돼? 재밌죠? 어르신 재밌고 웃으신다. 어르신이 웃으시는 것도 처음 봅니다. 재밌나 봅니다. 아싸! 어르신 성공했다. 어르신을 웃길 수 있는 이런 강의 참 노량진에 보기 힘든 강의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not predicting the future. 자,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 것은 뭐와 같습니까? like 동굴 보시면 기억나나? 뭐와 같습니까? 바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 하지 아니한 채, 윈드쉴드 뭐죠? 앞에 있는 전면 유리 통해서 보지 않은 채. 그러니까 유리를 보지 않고 막 눈 감고 막 운전하는 것과 같답니다. 자, 이거 비유라는 거 알겠죠? 비유는 뭐지? 구정보잖아.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건데, not predicting the future가 dangerous 하다 이 말이죠. 정답은 자, 미래 예측 필요하다 이런 number 3가 되죠. 그치? 그 다음 문제 봐라. We desperately 동물 배치는 사건 의견이 드러났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람이 필요합니다. Who can foretell the future? 넘어갑니다. 그만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82페이지 들어갑니다.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 들어가 볼게요. 간단하게요. 자, 일반적 진술, 구체적 진술이 이제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자, 쌤 수도입니다. 일반적 진술, 구체적 진술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지금 너네들이요, 내가 하는 이거 있죠? 단어 모르고 해석 모르면 다 필요 없는 거 알지? 왜? 시험 칠 때는 단어 보기 바빠. 안 보면 이제 머리 있게 쓸 게 없어. 시간은 급하지. 단어는 모르겠지. 그 다음 해석은 안 되지. 그때 혼자 통념 비판, 이건 안 된다니까? 지금부터 단어 연습하고요. 이걸 자꾸 접목시켜라. 그러면 나처럼 정말 쉽게 독해를 할 수 있다. 선생님의 그 로망, 부럽지 않아? 선생님 대단합니다. 그치? 그게 그냥 20분 만에 다 아작을 끝내잖아. 너들 그러고 싶지 않아? 좀 해란 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왜? 수능 미국 초등학교 7학년 유치원 수준이다. 다 할 수 있다. 그리고요, 이거 투자 가능하다. 진짜 좋은 데 가봐, 서울대. 하나 이야기 해줄까? 직장에서 어떤 누가, KT의 상무가 이야기해. 꽤 높은 사람. 그 다음 KT의 아주 높은 이사가 이야기했던 거다. 직원을 뽑는데 학벌이 중요하다는 걸 참 많이 느낀대. 고학벌 학생들은 고학벌만큼 배웠기 때문에 고학벌에서 뭔가 목표가 많이 없대래. 그래서 대충 그냥 일만 맞춰 땡 가는 거야. 근데 자기가 좋은 대학에 가잖아? 그럼 자기는 경영자가 되고 싶은 거야. 뭔가 꿈이 있잖아. 그러니까 막 자기가 꿈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지. 꿈을 위해서 뭔가 막 노력하니까 회사 마치고도 막 노력하는 거야. 그게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거야, 사실은. 또, 딴 데 가면 도움이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학벌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소속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4년 동안 변해왔다는 거지. 무슨 말, 프라이드를 느끼니까 뭐 큰 꿈을 가지고 있다. 큰 거라 얘들아. 4년 동안 옆에서 막 똑똑한 사람, 막 이런 사람 경쟁 속에 있으면 자기도 4년 동안 변한다니까? 눈이, 보는 눈이 달라져. 근데 4년 동안 맨날 김말이 떡볶이 먹고 싸우고 막 더 먹을래 사고 이렇게 친구들과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 4년 뒤에는 김말이 전문가가 돼. 이상하잖아.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자, 봐라. 너네를 독해할 때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너가 만약에 스포츠라는 단어 나오잖아. 스포츠는 참 좋습니다 했는데 문장 연결고리를 잘 봐. 중간에 갑자기 사클 나오잖아. 사클. 축구 나오면 제발 좀 부탁이다. 넓은 개념 있잖아. 넓은 개념에서 갑자기 어떻게 돼? 좁아졌잖아. 그치? 그럼 제발 여기서 좀 끊어줘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나?
연결고리가 이거는 예시구나라고 끊어줘. 그럼 이게 스탑 멈추고 이게 예시구나 이렇게 잘라내줘라 제발. 그래서 일반적 넓은 개념이 주제다. 좀 쳐다봐라. 넓은 일반적 개념이 있죠. 일반적 개념이 있으면 이게 그래 주제다. 이해돼? 이게 다 알잖아. 다 아는데 구체적 예시가 있어. 구체적 내용이 있으면 예시란 말이야. 이걸 구분 좀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이걸 잘라내서 나머지를 읽지 않음으로써 효율적으로 독해를 할 수가 있지. 두 번째는 이게 없을 때 봐라. 주제 문장이 없을 때는 축구, 농구, 그 다음에 배드민턴 이런 걸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포괄적 개념을 그대로 올릴 수 있는 이 능력도 중요하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자 봐. 일반적 개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 끊어내서 나머지는 대충 읽으니까 시간 세이브지. 이게 없을 때는 이 구체적 내용을 통해서 포괄적 개념을 항상 유추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주제니까. 축구, 농구, 배구 하면 스포츠를 또 올릴 수 있어야 된다. 뭐 이해됩니까? 벨기에, 네덜란드, 브리튼 하면 뭘 또 올려야 돼? 뭘 또 올려야 돼? 자, 그러면 사과, 키위, 바나나 하면 뭘 또 올려야 돼? fruits. 잘 들어봐라. 사과, 키위, 바나나 하면 뭘 또 올려야 돼? 내가 잘 들어야 돼. 중요하다. fruits입니다. 또 올려야 된다. 벨지움, 네덜란드, 브리튼. 뭐 또 올려야 돼? 뭐 또 올려야 돼? 유럽 또 올려야 된다? 여기서 조심하는 거 잡아. 이건 주제가 될 수 없지. 이게 주제단 말이야. 이게 탑픽이란 말이야. 이게 탑픽. 위에 게 다 탑픽이지. 여기서 조심하게 잡아. 앞으로 탑픽을 선택할 때 소재 초점에 맞춰서 소재 불일치인지 그 다음 뭐다? 초점 불일치인지 확인해야 된다. 소재 초점 알겠나? 자 봐. 소재는 봐봐. 초점은 같지만 소재가 달라도 주제 아니지. 소재가 같아도 초점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거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했지. 소재 초점 잡는 방법. 두 번째 조심해야 될 매력적 오답이 뭐냐 하면 축구, 농구. 자 봐봐. 여기서 벨기에, 네덜란드, 브리튼인데 이걸 갖고 컨트리 이러지 마라.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 주제의 범위를 정확히 한정해야지. 최대한 정확히 정밀하게. 이걸 컨트리 하면 맞는 것 같잖아 국가들. 하지만 답은 뭐다? 컨트리 3번 컨트리 찍어서 5번에 뭐 있니? 유럽에 있는 거야. 틀린 거야. 유럽이 답인 거야. 1번 컨트리 꽂고 2번 뭐 3번 컨트리 4번 컨트리 뮤직 5번 유럽이 있다니까? 조심해라니까 유럽이 답이다. 이해돼? 이거 봐. 사과, 키위, 바나나야. 프루츠 해야지. 열매! 하지 마, 열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열매 하지 말란 말이야, 열매, 이거. 국가 하지 말란 말이야, 국가. 너무 높잖아. 이거 봐라. 축구, 농구, 배구 뭔데? 스포츠까지 좋은데 뭐다? 액티브리, 활동, 뭐 이러지 말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요거 조심해야 된다. 주제 범위를. 필기하고서라 주제의 범위를 정확히 한정하자. 밑에입니다. 맨 밑에 82페이지 맨 밑에 칸 많잖아. 넓은 칸 놔두고 왜 그래 쌍꺼풀. 그런 거 잘 챙겨두란 말이에요 얘들아. 중요하니까. 내 말 이해돼? 꼭 잘 챙겨줘야 돼. 에? 이게 중요하다. 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 나겠나? 왜 여운이 남잖아. 맞잖아. 언젠가 행복해야 돼. 이거보다 언제나 행복해야 돼.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하겠나. 여운이 남는 이 언어적 활동이 중요하다. 맞잖아. 그거 없으면 재미없다. 얘들아 수능 시험 잘 쳐야 돼.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네. 이거 재밌네 이거. 누구들도 해봐.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이거 반말이잖아 이녀. 들어갑니다. 이제 진정해서. 자, 여러분들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을 들어갑니다. 요즘 쌤 책을 안 만드니까 굉장히 좋다 컨디션이. 책을 다 끝났거든. 올해 오늘 마지막 아킬레스 제일 고통이었다. 이 책 내가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와, 이 책 만드느라 내 인생 진짜 힘들었다. 하여튼 내가 씨. 자, 들어갑니다. 나쁜 놈이다. 나쁜 아킬레스. 일반적 구체적 기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1번 봐라. 어떤 게 일반적 개념이야? 어떤 게, 자, 일반적 개념에 G를 쓰고요. 구체적 개념에 S를 써봐. A, B 중에서 어떤 게 일반적이야? 어떤 게 주제문에 가깝니? Anger can take many different forms입니다. 노용은 많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몇몇 사람들은 조용해집니다.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은 비명을 지릅니다. 언영이처럼. 알겠지? 그럼 여기서는 뭔데? A가 주제 문장이죠. A가 탑픽입니다. A 동거 몇입니다. A를 골라내는 능력. 자, 2번 들어갑니다. 2번은 어떤 게 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 자, 2번 봅니다. 한국에서 readily revealing. readily는 꼭 외워둬라. readily는 쉽게 라는 뜻입니다. 쉽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자 어떤 게 넓은 개념이야? A, B 중에? 어떤 거죠? B가 넓은 개념이죠. 문화는 in a number of ways. 수많은 방식으로 a number of many니까 수많은 방식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within the context입니다. context 별표 박아라. 중요하다. context는 첫 번째 문맥,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context 정말 중요한 단어 context입니다. 개인적 인간관계라는 그런 배경 환경 속에서 특히 쌤슈도입니다. 문화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어떤 환경에서 인간관계라는 환경 속에서 영향을 많이 미친대요. 이 글의 주제는 이거 소심 쓰다 봐라. 이 글의 소재는 뭔데? 문화입니다. 문화의 영향입니다. 초점 뭐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게 초점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거에 대한 예시가 뭔데? 문화가 큰 개념이야? 한국이 큰 개념이야? 문화. 한국을 아무리 사랑해도 한국이 큰 개념 아니야.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쉽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격려되어지지 않죠. 숨겨야 되죠. 은근과 끈기 알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반대가 사실이죠. 감정을 많이 드러내죠. 자, 3번 들어갑니다. 어떤 게 가장 큰 개념이죠? 3번 시작. 가장 큰 개념. 주제 문장 어떤 거지? 어떤 거? A가 가장 큰 개념이죠. There are many ways to fight insomnia. insomnia는 불면증이죠. 불면증을 싸울 수 있고요. 또 쉽게 잠들 수 있는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불면증, 이게 소재입니다. 초점은 많은 방식들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지? 바로 C가 되죠. 식사가 당신의 불면증을 싸우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 식사 예시가 바로 B번에 뭔데? 식단의 예시가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이 있죠. 정답은 A, C, B로 갑니다. 그래서 주제는 바로 A가 될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런 식으로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큰 개념과 작은 개념,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포괄적 개념과 구체적 개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제 문장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뒤에 넘어갑니다. 우리 이제 한번 찾아봅니다. 마지막 문제 83번 3페이지. 자, EBS 방송 교재 문제입니다. 자, 보도록 볼게요. 자, 다 풀어봤죠, 이거? Manufacturer attempt to differentiate the product from its competitors. 제조업체들은 differentiate입니다. 제품을 경쟁자들의 제품과 differentiate, 차별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making, 뭐 하면서?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stand out, 눈에 띄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쌤, 쳐다보면 이거 소재는 뭔데? 많은 제조업체들의 소재입니다. 초점 어디에 맞춘 거야? 제조업체들이 어떻다고? 어떻다고요? 경쟁업체와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Advertising is one effective psychological tool입니다. 광고가 그중 하나의, 이러면 어떻게 돼? 스탑! 문장 연결고리 어때? 멈춰라, 제발 좀 여기서. 제발 부탁이다, 여기서. 멈춰줘. 문장 연결고리, please! 이 생각이 좀 있으란 말이야. 첫 문장에 예상이 되면 그 다음에 제발 좀 읽을 때 광고가 그 하나의 도구다. 그 하나 뭔데? 차별화 전략의 도구다. 이게 제발 좀 눈에 좀 띄면 안 될까? 그리고 답은 어떻게 잡아야 돼? 바로 답은 차별화 전략. 5번이 답이 되죠. 그럼 이게 키워드는 뭔데? differentiate. 그럼 나머지 이름 차별화 전략 알아서 뭐 할래? 네가 마케팅 부서 들어갈래? 입사할래? 그럼 어딜 가야 돼? 나머지는 대충 훑어보는 스키밍. 그리고 어디로 가는 센서? K2를 잡으러 갑니다. K2 어디 있니? 위에서 첫 번째 봐라. advertising 1번.
그 다음에 advertise 밑에 봐라. however. 그러나 광고가 이때 however는 대조 아니야. 광고가 by no means never라는 뜻입니다. 결코. 광고가 결코 유일한 이 목적 association은 연상이다. 연상이 뭐지? 이 회사 하면 이 제품 하면 이 회사. 무슨 말 알겠니? 그 연상을 떠올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 무슨 말이니까 나열 구조라는 거 알겠죠? 벗도 나열 구조에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해되나? 광고가 유일한 차별화 전략만은 아닙니다. 이유 때문에 씁시다 말이야. 이거 벗이 중요하다. 이거 봐봐. 이거 옛날에 모의고사 내 기억난다. 어떤 애가 나한테 걔 공부 졸라 잘해. 잘하는데 걔가 나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나열 구조야. 잘들 나열 구조. 자, 다양한 종류 봐봐. 다이아몬드가 가격이 비싼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reasons 나오죠. reasons. 다양한 이유들. 그럼 S가 나오잖아. S가 나오잖아. 다양한 이유 R 1번. 그치? 근데 두 번째 뭐다? but 그러나 이 이유가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이렇게 또 나왔어. 내가 이해돼? 그 또 다른 이유가 쭉 나와. 또 R2, R3 나왔어. 그 다음에 좀 길어졌다. 또 나오잖아.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또 however가 또 나온 거야. 연결해서. 야, 나열 구조에서 왜 however 나와? 뭐 나오는지 알아? 그러나 가장 최상급이 나와버려. 최상급.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연결의 정답이 however, but이었다. 나열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연결사 느낌 문제였단 말이야. 잘 챙겨줘라.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다음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최상급이 나온다. 이거 조심해라. 이 구조 써야 된다. 연결해 넣기. 정말 잘 만들지 않았나? 나열 구조인데 물론 in addition 이런 게 아니라 however but이야. 대박이다. 그치? 올해 이거 꼭 나왔으면 좋겠다. 나열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봐라. 위에서 여섯 번째 봐라. 패키징 동을 배치다 also 생각해 하고요. 포장도 역시 뭔데 차별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오른쪽 봐라. also. 어머니는 맨 마지막에 뭔데? brand name 나와있죠? 그럼 이거는 K2가 있어 없어? 쌤 시다 봐라. 이거 K2가 있어 없어? 이런 구조가 똑같지? 이게 바로 K1이지, 그치? 그럼 K2는 뭔데? 전체 개념에서 K2 작은 게 K3, K4가 있는 구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렇게 잡아내. 정답은 차별화. number 5.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꼭 however 기억하십니다. 나열 구조에 있다는 거요. 안녕! 수고했다. 열심히 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이거 아니다, 이거.